지방선거 직전에 미북 정상회담이 확정된 것에 대해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운 면도 없지는 않지만 싱가포르에서 개최될 6.12 미북 정상회담에서 영구적인 핵폐기,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핵폐기가 합의된다면 자유한국당은 환영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수석대변인의 논평입니다. 북미 정상회담이 지방선거 전날인 6월 12일로 결정된 데 대해서 환영의 입장과 의심의 눈초리를 동시에 내보인 건데요. 환영 입장만 고의 간직을 하고 의심의 눈초리는 내려놓아도 될 듯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반도 운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김정은과 트럼프의 배후 조종자 역할까지 하고 있겠습니까? 날짜는 그 두 사람이 정한 겁니다. 네, TBS 보도국의 양아름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첫 소식은요? 네, 더불어민주당 새 원내대표로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홍 원내대표가 취임하자마자 오늘로 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았는데요. 네. 국회 정상화라는 숙제 가장 시급하다고 느꼈기 때문이겠죠. 홍 원내대표가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요. 일단은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단식을 풀고 이야기를 통해서 해결을 하자 이렇게 말하면서 중요한 시기니까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기에 김 원내대표가 홍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고요.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성 갖고 풀면 못 풀 게 없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하지만 이제 민주당이 집권당이니까 야권을 포용하고 배려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 오늘 이제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를 받았고요. 또 의원총회에서도 나온 권고를 수용해서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네, 기력 찾아서 협상하면 되겠네요. 네.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감시하면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 포청천이라는 이름의 국정원 불법 사찰 공작팀이 권 여사를 미행한 정황을 포착했는데 이 팀이 2011년 그 아들 건호 씨를 만나기 위해서 중국을 방문한 권 여사를 미행을 했습니다. 이유가 권 여사가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 이거였는데 네. 그냥 예측일 뿐이었고요. 그리고 포청천 팀이 권 여사의 국내외 활동을 감시하고 또 그 결과 이종명 당시 국정원 3차장하고 원전 원장에게 결과를 이제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검찰이 이제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이 부분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참 별일 다 하는 국정원이었어요. 아유, 그렇죠? 네. 그 보호를 해야 되는 사람 아닙니까? 감시를 해야 되는 사람이 아니고. 그렇죠. 네. 좌표 설정이 잘못됐습니다. 다음은요. 네. JTBC 이규현의 스포트라이트에서 이제 방송한 내용인데요. 지난 2016년 4월 중국에 소재한 북한 류경식당 여기에서 이제 일하던 지배인 종업원 13명이 귀순을 한 적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때 귀순이 자유의지가 아닌 국정원의 기획이었다 이런 의혹을 프로그램에서 제기를 했습니다. 네.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 씨가 국정원이 훈장과 일자리를 주겠다면서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집단 탈북을 하라 요구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고 대통령이 기다린다. 그러니까 빨리 탈북해라. 이렇게 말했다는 인터뷰도 내보냈습니다. 근데 허 씨가 이제 남측에 와서 알게 됐는데 와서 보니까 북을 공격하는 작전인 줄 알았는데 선거에 이기겠다고 조작한 사건이었다면서 원래 탈북을 기획했던 날짜가 5월 30일이었는데 갑자기 4월 7일로 변경이 됐고 4월 8일에 정부의 탈북 긴급 발표가 있었고요. 이제 13일에 그 이후에 총선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시 그 8일 통일부의 발표와 달리 북한에서는 이 사람들 납치됐다면서 송환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서 통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일단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이 통일부가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서 몇 차례 종업원들 면담을 시도했는데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좀 상황을 파악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지금 이 북한에 억류됐던 한국계 미국인 3명 석방 전후에서 그러면 지금 북한에 억류되어 있는 우리 국민들은 어떻게 하느냐 6명 네. 이런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마 이게 지금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이 탈북 여종업원, 류경식당 여종업원들 아마 그 처리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 아무튼 제기가 됐던 문제고요. 통일부에서 또 이제 조사를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은데 결과를 좀 기다려 봐야 되겠네요.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이죠. 문재인 케어를 놓고 갈등을 빚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예. 40여일 만에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오늘 최대집 신임의협회장, 집행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상견례를 했는데요. 최대집 회장이 의정 대화가 재개돼서 다행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이번 협의에서 진정성 있게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서 좀 소기의 성과가 있길 바란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어쨌든 네. 대화에 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고요. 권덕철 복지부 차관도 의협과 정부가 국민의 건강, 안전, 생명을 지킨다 이런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면서 앞으로 대화 자리 좀 자주 만들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의협은 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서 이제 합의를 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 이제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은 다행인데 네. 그렇지만 오는 20일에 뭐 예정된 전국 의사총괄기 대회 이거는 문재인 케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열릴 것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대화가 필요한 곳이 여야만이 아니고 사실은 의사협회하고 보건복지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화가 필요해라는 노래도 아세요? 노래 많이 대화가 필요해. 네. 아무튼 짧게 합니다. 네, 추석 특집만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스텝이 한번 그 회의를 해서 그냥 추석 전이라도 한번 자리를 마련해 드릴까? 응? 아유, 노래 많이 모르는데. 사양을 안 하시네. 네. 사양을 잡고 있으신가 봐요. 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소식으로 넘어가죠. 네. 일부 극우단체 회원이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박주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네. 이런 의혹 제기는 있었는데요. 두 의원이 국회 홈페이지에 입법 예고 시스템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근데 거기 들어가면은 댓글 의견 등록을 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달린 댓글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박근혜를 사랑한 사람들의 모임, 일간베스트 저장소, 일베 여기 극우 성향 회원들이 매크로를 사용해서 댓글에 대한 정황을 발견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고발 조치하기로 했다고 말을 했습니다. 네네. 앞서서 민주당이 이미 박사모 등의 매크로 사용 의혹과 관련해서는 경찰에 고발장을 낸 바가 있습니다. 두 의원이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가장 의견이 많이 달린 법안을 살펴봤더니요.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작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매크로 작업 정황이 발견된 법안들을 보니까요.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안전사회 건설을 위한 특별법 폐지 법률안 그리고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이런 법률안들이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예, 박사모 쪽에서 매크로를 사용한 의혹이 있다는 이야기는 그 전에도 나온 바가 있었잖아요. 네, 그랬죠. 근데 오늘 이제 제기된 내용은 그거보다 훨씬 더 구체적이네요. 네. 어디 어떻게 썼는지 이 의혹이 제기가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국회 홈페이지에 법안에 달했다, 의견 등록을 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구두업체 텐디 재화 노동자들이요. 구두 납품가 공임을 좀 올려달라면서 요구를 하면서 지난달 26일부터 텐디 본사 건물에서 농성을 해왔습니다. 예. 16일 동안 농성을 해왔고 이제 보도가 꽤 됐었는데 네. 오늘 사측과 합의를 하고 농성을 중단했다 이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네. 노사가 재화공들의 공임을 신발 밑창 그리고 이제 윗부분인 각피라고 하는데요. 이 부분을 각각 1,300원 인상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그동안 그 텐디가 재화공들에게 이렇게 제공한 그 공임을 보면요. 켤레당 6,500원에서 7,000원씩 하거든요. 네. 이제 텐디 구두가 꽤 비쌉니다. 20-30만 원짜리 구두를 팔면서 공임으로는 이렇게 6,500원, 7,000원씩 얼마 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재화공들이 텐디에게 이제 처우 개선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해왔고요. 오늘 공임 인상을 합의했는데 8년 만의 일입니다. 30만 원 받는 구두 한 켤레 네. 공임이 10,000원도 안 된다고요? 그렇죠. 뭐 가죽비 있고 뭐 마케팅비 들어간다 하더라도 네, 굉장한 구두값이 이제 비싼데 거기에 비해서 만드는 값은 정말 얼마 안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리고 예. 애초에는 이제 2,000원 정도 더 인상하길 바랬는데 1,300원이어가지고요. 세 발의 피라는 말이 있는데 네. 구두의 그러니까 공임이네요, 그러면. 네, 안타깝습니다. 예. 네. 근데 이게 또 8년 만에 올렸는데 이렇게 올린 거라고? 네. 8년 만에 물가가 얼마나 많이 올렸는데요, 지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요.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업무 방해 혐의를 적용해서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공이 검찰로 넘어간 거고요. 네, 그리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 퇴진을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계속 일고 있는데 이번에 두 번째 촛불 집회가 열립니다. 네. 내일 저녁이고요.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이번 집회 때는 대한항공 직원뿐만 아니고요.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들도 나오고 가족들도 나오고요. 일반 시민들도 참여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카로텔 직원들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라고 하고 예. 또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그 인하대 학생, 교수 여기도 이제 참석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석 예정 한 사람 빼놨네요. 한쪽. 아, 누가 있을까요? 노무 담당 임직원들. 사찰로로 나올 거 아닙니까? 저번에 1차 때도 그랬다면서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계속 이제 가면을 쓰고 이제 비 온다는 예보도 있으니까 우비와 우산으로 철저하게 가리겠다. 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목소리를 내는데도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하다니요. 아무튼 1차 때도 예상보다 많은 인원이 참여를 했다고 그러고요. 네. 내일도 그러지 않을까 싶네요. 네, 이번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자, 한 소식만 더 전해주시죠. 네,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죠. 강모 씨, 이 원장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에서는 강 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 이 부분만 유죄로 보고요. 의료 기록을 인터넷에 올려서 이제 정보 유출을 했는데 이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을 했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 2심에서는 사망한 환자라 하더라도 의료 기록을 누설하면 안 된다면서 의료법 위반을 유죄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네. 징역 1년을 선고했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는데요. 네. 오늘 대법원에서도 2심 판단이 옳다면서 이 선고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유죄가 확정이 된 거잖아요. 네. 이러면 의사 면허가 어떻게 되는지도 좀 알아봐야 되는 건데 네. 의사 면허 계속 유지하는 건 아니겠죠? 정말 누가 가겠습니까? 네, 궁금해서요. 확인을 좀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자, 뉴스에브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TBS 보도국의 양아랑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네, 고맙습니다.